에릭은 계절에 전혀 맞지 않는 얇은 재킷을 두른 채 거리를 천천히 배회했습니다. 가을은 이미 오래전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은 알록달록한 나뭇잎들이 나무에서 날아가더니 천천히 땅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에릭은 얼어붙을 만큼 추웠지만 새 옷을 살 수 없었습니다. 재킷끈은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어머니에게 대출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아들이 인생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기를 바라면서 이미 그에게 많은 투자를 한 여성에게서 돈을 받지 않도록 어머니를 도와야 했습니다. 에릭, 그가 너무 늦게 돌아오는 취업 면접에 대해 생각해보니 이번에는 평소처럼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최소한 그들은 그것이 단지 유령 같은 희망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다시 전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다른 모든 경우에는 그는 그랬습니다. 그의 범죄 기록과 집행유예에 대해 알게 되자마자 거부된 에릭이 정확히 어떤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조차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변의 부자들이 모두 소리쳤어요. 수많은 화단 깔끔한 거리, 거대한 유리로 된 하숙집이 있는 호화로운 흰색 벽돌집, 그것은 정말 즐거운 동네였고 에릭은 언젠가 그도 그런 집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자주 꾸곤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이 그에게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고 그의 인생의 암울한 시기가 지나면 분명히 백색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갑자기 누군가의 부드러운 간청의 외침이 그의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소리의 방향을 알아보고 근처에 여러 남자가 있는 값비싼 검은색 차를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에릭은 그들 중 한 명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소녀를 차에 밀어 넣으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한 후 에릭은 계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소녀 자신의 잘못일 가능성이 높았고 그녀는 자신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불러일으켰지만 에릭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멀리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심장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지 않았고 그의 피가 그가 구하고 싶었던 정의로운 분노로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소녀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력히 단언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영웅적인 행동을 충분히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먼저 생각해야 했던 마지막 행동은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에 소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나요? 동네 경비원이 목격한 장면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후드를 머리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에릭이 속도를 냈지만 소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그의 고막을 찔렀습니다. 마치 강철 손이 그 남자를 붙잡고 그를 뒤로 돌리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에릭은 지나가다가 또 다른 강간이나 살인 소식을 접하면 절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고 서둘러 차로 향했다. 에릭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차가운 손을 꺼내 꽉 쥐며 말했다. 으스러질 때까지 주먹으로 쥐어주었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나가세요. 그 여자는 신경 쓰지 않으니 남자 중 한 명이 화를 내라고 묻지 않는 곳에서 나가세요. 제발. 제가 그 여자를 울게 하고 그 여자를 안고 있는 사람이 그녀를 때렸어요. 뺨을 대고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조될 희망은 전혀 없습니다. 소녀는 그녀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가엾게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에릭은 그냥 돌아서서 떠날 수도 있었지만 누가 그녀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특히 차에 탄 남자들은 힘이 아니라 차보다 값비싼 옷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싸움이 시작되었고 차에 탄 남자들은 비겁한 자칼처럼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릭이 여자를 데려갔습니다. 에릭에게 택시를 부르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에릭에게 소녀는 울면서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손으로 맨션 구역 바로 뒤에 지어진 고층 빌딩 중 하나를 가리키며 에릭, 그녀는 그곳에 살기로 결정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를 입구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에릭은 자신의 흔적을 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오면 눈에 띄지 않게 지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불필요하게 긴장하지 않도록 재빨리 방에 숨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그의 행동에 대해 그를 질책하지는 않았지만 문을 두드릴 때마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그의 겉옷을 벗고 그의 얼굴을 닦을 때마다 에릭은 담요 아래로 올라가서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는 잠이 들었고
아침에 큰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에릭은 집에 있는 반바지를 입고 눈을 비비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에릭 옆 복도에서 그를 보면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경찰관이었고 그것은 단지 그의 어젯밤의 모험이 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로빈 후드 역할을 하기로 결정하셨나요? 또 영웅적인 일을 하게 되다니 에릭 너한테 무슨 일이 닥칠지 않으냐? 지난번에 내가 도와주려고 했을 때 가석방됐는데 이번에는 시도조차 안 할 거야. 소용없어. 너는 내가 누구한테 넘어갔는지조차 모르잖아. 영웅 당신은 마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중 한 사람의 아들을 때렸습니다. 제가 조심하라고 했지만 당신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고 에릭은 이제 자신이 모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운명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절망적인가요? 저를 찾았나요? 그 동네에 카메라가 많다는 걸 몰랐나요? 우리는 사방에서 당신을 잘 관찰했고 당신이 즐겁게 얼굴을 때리는 모습까지 우리는 볼 수 있었고 그들이 강제로 공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차에 탄 여자, 에릭이 분개한 거 봤어. 카메라를 봤다면 처음부터 봤어야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순간 약간의 간섭이 나타났어. 무슨 말인지 알잖아. 내가 건너간 강력한 사람들 아들 에릭이 울고 있는 엄마를 힐끗 봤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는 그녀에게나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관이 말한 대로 좋은 행동을 위해 한 번만 일찍 나가면 그는 매우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위반 반복. 엄마 미안하지만 곤경에 처한 젊은 여자를 지나칠 수 없었어요. 에릭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말은 경찰관이 마지못해 에릭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이미 기다리고 있던 그의 차로 그를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에릭은 입구 근처에서 차에서 내려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근처에서 익숙한 검은 차를 발견하고 화를 냈고 코에 테이프를 붙이고 손에 붕대를 감은 부자들이 나오자 그들을 때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결과를 통합하기 위해 몇 번 더 그들은 뻔뻔스럽게 와서 그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에릭은 그런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감옥에서 썩을 것입니다. 가장 무례한 사람이 그 여자를 차에 밀어 넣으려고 해서 알았어. 그런데 넌 이미 속이 썩었어. 에릭에게 조용히 대답하고 역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절차를 마치고 가던 중 에릭은 즉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권력 있는 사람이 그에 대해 고소장을 썼기 때문에 재판은 빨리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에릭을 동정하는 꽤 좋은 사람으로 밝혀졌고 자신들이 에릭에게 달려있다면 감옥에 앉아 즉시 그를 석방하겠다고 비밀리에 말했습니다. 에릭은 운명의 아이러니를 비웃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시 끝났습니다. 지난번에 술 취한 남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노인 노숙자를 변호했을 때 일부 변수는 조금 달랐습니다. 에릭은 그 일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감히 그를 경찰에 신고할 때 그들은 노숙자에게 돈을 지불했고 그는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의 구세주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모든 것을 너무 다채롭게 말했기 때문에 에릭 자신도 그가 실제로 아무 이유 없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거의 믿을 뻔했습니다. 에릭은 폭행, 구타,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감옥에 갇혔고 한숨을 쉬며 과거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올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그는 확실히 일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친절하고 반응이 좋은 소녀를 만날 것입니다. 그녀와 함께 가족을 만들고 다시는 그런 문제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꿈만이 에릭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의사소통하지 않았습니다. 그와는 달리 그들 모두가 범죄를 위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누군가가 강도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모두가 자신만의 사건을 겪었지만 다음 날 아침 경찰관이 감방에 들어와 에릭에게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경찰관은 그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지만 바로 출구로 데려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남자에게 그를 호위하는 경찰관들에게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오예, 우리가 석방한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구금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제 조언을 받아들이세요. 다음에 또 이런 난장판이 보이면 즉시 전화하세요. 슈퍼히어로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에릭은 완전히 놀란 채 경찰서에서 걸어 나갔고 그는 이미 같은 훌리건 밖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아마도 그의 영향력 있는 아버지가 서 있었을 것입니다. 검은 차 옆에서 에릭은 얼굴을 찡그린 채 만약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게 된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차라리 침을 뱉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그 후에는 분명히 그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감옥에 갈 것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릭은 바로 그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구한 젊은 여성과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백발의 남자가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언뜻 보기에 매우 엄숙해 보였습니다. 에릭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소녀는 그를 보고 자기 뒤에 있는 백발의 남자를 자기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에릭 아빠, 이 사람이 날 구해줬어. 그 사람을 만나긴 했지만 난 그 사람 이름을 몰랐어. 에릭, 그 사람은 어깨를 으쓱하고 난 미스터 홀이야. 넌 내 딸을 구했어. 난 그 멍청이에게 교훈을 주고 싶지만 난 그 사람 아버지를 믿고 있어. 그레이헤드 남자는 이렇게 말하고 에릭과 악수했습니다. 이 사이먼 씨 홀은 여자를 학대한 사람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테레사에게 구애해왔습니다. 그는 계속 그녀를 매료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데이트했지만 꽤 헤어졌습니다. 보상을 위해 그 여자를 구한 게 아니길 바랐어. 당신이 나를 감옥에서 구해줬고 그게 다야. 고마워. 에릭은 어깨를 으쓱했다. 아니,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생각한 다음 나에게 전화해서 말해주는 게 좋을 거야. 에릭은 홀 씨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자기 앞에 서 있는 남자가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 자신의 눈이 당신이 정말 멀쩡한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신이 나를 바로 알아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어떡해요. 당신은 원해요. 나는 단지 내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지만 사람들은 내가 비슷한 상황에 있었을 때 내 범죄 기록 때문에 나를 고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일자리를 찾아줄 테니 당신이 오면 여기 내 개인 번호가 적힌 카드가 있습니다. 제 정신으로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릭은 부끄럽게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테레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고 에릭은 어떻게 그런 여자가 사이먼 씨 홀 같은 남자와 데이트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딸을 학대하는 사람에게 위협적인 시선을 던졌고 그는 마지못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남자는 사이먼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들에게 미안해요. 해를 끼칠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농담이었고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에릭은 전혀 회개하지 않는 남자를 바라보며 돌아섰습니다.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빠, 알다시피 내가 사과했고 그 사람은 연락 안 할 거야. 사이먼의 아버지가 그를 위협적으로 올려다보자 사이먼은 닥쳐, 우리 집에 있는 건 다 얘기할 거야. 그의 아버지가 투덜대서 안 돼. 넌 못해. 집에서 그렇게 하세요. 제 딸에 대한 시도가 있었고 또한 그 남자에 대한 비방도 이해합니다. 사건은 더 악화될 것이고 경찰은 이미 사이먼과 그의 친구들을 신문하고 싶어 합니다. 홀 씨는 건조하게 사이먼이 얼굴이 붉어지고 구타당한 개처럼 앉았지만 그의 친구는 말했다. 아버지는 어떤 논쟁도 자신의 명성과 회사의 미래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차갑게 침묵을 지켰습니다. 에릭은 홀 씨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동안 테레사는 그를 경찰에서 구출해 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고 유죄는 확실히 처벌될 것이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힐 뻔했지만 에릭은 여전히 진정한 영웅이라고 느꼈고 선행을 그만둘 계획이 없었습니다.